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후죠. 천안의 한 병원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구급차를 훔쳐서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한 남성이 지금 구급차 위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문을 아주 부서질 듯 세게 여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발로 차네요. 네. 그러니 지금 아예 타서 지금 문을 반대편으로 미는 것 같은데요. 올라탑니다. 예. 운전자가 없었던 모양이죠. 왼손도 막 흔들고 있고요. 자, 대낮에 구급차를 훔쳐서 지금 달아난 것 같아요. 훔치는 게 아니라 좀 파손도 하는 것 같고요. 손까지 흔들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지금 저 장면은 이미 저 구급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에 한 행위인데요. 예. 사실 그 구급대원 3명이 저 구급차에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신고를 받은 이제 70대 여성을 병원으로 옮긴 후에 예. 병원에 도착해서 그 환자를 병원 안으로 또 이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구급차의 차량 열쇠를 꽂아놓고 잠깐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저 해당 남성이 구급차를 훔쳐서 저렇게 운전을 해서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차에 또 훼손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네. 당시에 그 환자의 어떤 그 안위도 걱정이 됩니다만 저런 행위를 함으로써 좀 구급차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로 인한 또 다른 그 피해 가능성이 생겼던 것이죠. 네, 이 10대로 알려졌는데 뭐 정신과 치료 전력도 있다고 하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저 차를 부수고 싶은 욕구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문짝이라도 뜯어내려고 하고 위에 올라가서 누르고 그러다 급기야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차를 그냥 훔쳐 탔죠.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예. 질주했는데 사실 부상자도 나왔어요. 좁은 골목길을 4km 달리다 보니까 예. 길 가던 여고생 2명이 다쳤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히 이제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A군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19세입니다. 예. 이제 청소년에서 이제 막 청년이 되는 나이인데 과거에 조울증 전력이 있었다고 해요. 예. 네. 지금 뭔가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저 상황은 네. 조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울증이 아니라 네. 우울증은 아니죠. 예. 그런데 대학병원의 응급센터 앞에 세워져 있던 구급차를 탈취한 거니까 예. 아마 저 학생도 지금 추정컨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을 찾았다가 예. 갑자기 뭔가 충동적인 심리적 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좀 정신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맞아요. 높고 또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슨 범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영상으로 공개된 부분은 굉장히 일부기 때문에 예. 네. 앞, 뒤 상황까지 확인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그 익산 구급대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방청에서 처벌을 강화하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어떤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운행 중인 자동차의 그 운전자, 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을 폭행한 경우에 발생했던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커져서 예. 새로이 법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특가법에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어떤 폭행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구급차와 관련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예. 가중처벌하자 네. 그런 조항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약칭 119법이 있습니다. 예.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 이러한 처벌 규정을 새로이 넣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급차와 구급대원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법한 행위나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가수 김은국 씨가
드디어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웅국 씨를 고소했던 여성 측에선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증거도 없고 예. 나온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혐의로 보인다. 예. 그렇게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예요. 예. 자, 이제 김웅국 씨는 이제 무혐의가 됐다. 맞고소한 상태였는데 그럼 여성 쪽에서 무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성 고소인 쪽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냐면요. 지금 언론 플레이다. 이거 예. 김웅국 씨 쪽에. 왜냐하면 네. 경찰 의견은 불기소, 무혐의로 나왔지만 무혐의 최종 판단은 검사가 내리는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아직 최종 판단이 안 나왔는데 검찰 입장이 안 나왔는데 왜 경찰 입장만 가지고 혐의를 다 벗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예. 이 여성은 여전히 이제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그 주장을 굽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김웅국 씨도 이 여성에 대해서 맞고소와 또 손해배상 소송을 한 상태인데 성폭행 혐의, 무혐의가 김웅국 씨 무고 입증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웅국 씨가 해당 여성이 자신을 무고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김웅국 씨가 이제 무혐의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확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곧바로 그 해당 여성이 무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게 그건 또 문제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별개군요. 네, 하지만 예. 일단 김웅국 씨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이제 그 결정이 된다면 그런 예.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해당 여성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네.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그동안 좋은 남편이자 아빠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맞습니다. 김웅국 씨는 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밝혀진 이후에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가족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잘 참아줘서 고맙고요. 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추문은 한시름 놓았지만 사실 예. 최근에 아내 폭행 신고건도 있었고 맞습니다.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어제는 또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직 이제 그 부회장이죠. 수석 부회장, 가수협회 수석 부회장인 가수 박일서 씨가 고발을 한 것인데요. 김웅국 씨를 포함해서 3명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문서라는 게 바로 가수협회의 허위 의사록 이라는 건데요. 이제 작년 2015년 9월에 이 김웅국 씨가 자신들과 친한 회원들을 가수협회 이사로 등기하기 위해서 허위의 가수협회 이사록을 작성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또 추가로 한 건데 추가로 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웅국 씨 측은 지금 현재 그 집행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그런 사안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웅국 씨가 이 모든 법적 공방들을 이겨내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웅국 씨가 밝힌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 그 월드컵 바람이 안 불고 아무리 죽음의 조지만은 축구라는 게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요. 러시아 가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월드컵 해인데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이렇게 또 네, 월드컵 열기가 없었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한반도 북한 문제 지금 많이 또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예. 6월 14일이 월드컵 개막이거든요. 예. 6월 13일까지 우리는 선거전을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월드컵 바람이 불 텐데 시작하면 금방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수협회 선후배들에게는 사과를 했어요. 이 무혐의를 계기로 그동안의 무리를 좀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예. 연예 활동을 완전히 자숙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러시아 월드컵 응원 이게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김웅국 씨 다운 맞습니다. 그런 이제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DJ도 네. 그래서 하차를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라디오 내려놨죠. 예. 네, 앞으로 연예계 활동은 당분간은 네. 그 활동 빼고는 없다고 말은 했는데 사실 대중들의 입장은 결국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호의적이기만은 하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미투 바람뿐만 아니라 이 지난해 지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많은 스타급 연예인들 예를 들면 박유천 씨라든가 이런 이제 이 성추문에 휘말렸던 연예인들이 있는데 엄태웅 씨도 그렇고요. 다 이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또 무죄 혐의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으로 이미 이미지 훼손이 일어난 상황에서
연예계 복귀가 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김웅국 씨도 얼마 정도의 자숙 기간을 가질지 모르지만 좀 이미지가 회복될 때까지는 네. 연예 활동이 복귀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알림 소식 이외에 모든 언론 이 노출에 대해서 나오기를 사실은 이 기대한다고 감사하고 하죠. 또 기뻐하고 그러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쪽 기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열심히 응원해서 우리나라가 좀 선전을 하는 네. 그런 좀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